좌파 패권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3자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로 한다. 후보는 그 과정을 지켜보기로 한다. 상당부고 연합인지 단일화인지 그 집의 일을 우리가 상관을 빼놓고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 제안을 하더라도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유승민 후보, 조원진 후보, 남재준 후보 단일화 토론을 하자고 제안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는 이념과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단일화 대상이 아닙니다. 이 단일화라는 게요, 1위와 조금 아쉬운 차이가 나는 2위가 아쉬워서 3위, 4위와 합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지금 5위가 2위한테 와갖고 3위와 다시 합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2위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죠? 뭐 얻는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5위가 당연히 2위와 합치면 얻는 게 있겠죠. 그렇습니다. 5위, 말씀하신 5위는 이제 바른정당인데, 네. 바른정당으로서는 사실 지금 그 탄핵을 찬성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후에 유승민 후보가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아무래도 미래가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보수 주변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보수와 중도가 합쳐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도 보수로 나가야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역할을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한 축에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의지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자, 각 후보별, 정당별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지금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네, 지금 일단은 아까 바른정당에서는 당 차원에서는 단일화를 얘기했지만 네. 유승민 후보 본인은 물론 오늘은 지켜보겠다는 말로 약간의 여지를 두긴 했습니다. 완주할 네. 거라는 뜻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네. 안철수 후보는 뭐 언제나 그전에도 그랬고 단일화는 없다. 나와 문재인 후보 1대1 대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우리 이렇게 셋이 다 합치자. 그런 거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후보 본인이 하기 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쪽에 완주를 하겠다. 없고,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바른정당에서 셋이 합치자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끼리 합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이른바 자강론이라는 건데요. 네. 보수끼리 힘을 합쳐서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 또 이 안철수 후보는 합치자는 얘기에 아니다. 난 혼자 가겠다. 그러니까 셋이 지금 다 다른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여기서요.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이 제일 궁금합니다.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자, 바른정당에서 연대를 제안해 온다면, 자, 국민의당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5%대의 지지를 유지하면서도 네. 안철수 후보께서는 소위 자강론을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네. 확실하게 밝힙니다. 안철수 후보의 입장과 생각도 바뀐 게 전혀 없는 거죠?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오전에 손학규 지금 위원장이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네. 손학규 위원장께서 경선 과정에서도 네.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당내에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은 다수의 의견은 자강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당에서 연대를 하자. 네. 그래도 분명히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네.
자,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4%,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와는 단일화 전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합쳐도 그닥 큰 효과를 보진 못할 것 같은데요. 홍준표 후보 측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우리 국민의당과 단일화를 제안하더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 나온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즉 보수나 중도층이라고 분류되는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 쪽으로 많이 간 걸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러한 분석도 있지만은 네. 물론 호남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 없고 호남을 빼고도 승리할 수 없는 게 우리 야당의 운명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 안철수 7대3, 6대4였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가 48.5%, 네. 문재인 후보가 41.9%로 오차범위 밖에서 네. 앞서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여력을 가지면 지금 현재 문재인 안 된다는 네. 공론이 이루어졌고 또 문재인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건전한 보수 네. 세력도 반드시 우리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 TV 토론회를 거듭할수록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안 그래도 또 4차 TV 토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시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물론 TV 토론의 결과로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다고 잘 아시다시피,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 후보는 5에서부터 11%까지 거의 3등, 4등, 5위를 유지하면서도 10개월을 견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많은 내공이 쌓였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후보 경선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네. 또 안철수 후보도 연설 등 새로운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네네. 갑자기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20, 30% 급등한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반드시 태풍은 네. 강하지만 길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기가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상 조정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지금 호남에서부터 반전이 시작되면은 네네.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을 안 쓰신다? 아니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네. 조심스럽게 승리를 예측하면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표님. TV 토론은 우리가 그렇게 정치에 때묻지 않고 네. 그 공격수들에게 그 소위 가짜뉴스, 네거티브에 대해서 네. 충분하게 할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정책, 미래에 대해서 더 새로운 안철수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대표님은 그러면 지금 급격하게 상승한 지지율이 최근에 조정을 거치면서 떨어지는 이유, 조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거티브 공격 때문에 떨어진 거다. TV 토론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그렇게 완전히 TV 토론 때문이 아니다. 네. TV 토론을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한 조정기, 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의 네거티브 문자 폭탄 등 네. 그러한 선전, 알겠습니다. 그리고 TV 토론도 그 선수들에게 네. 말려든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의 진노력을 저는 통합, 개혁,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TV 토론에서도 네.
그러한 방향으로 잘 할 것이다. 네.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나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게요. 조금 전에 그 호남 지지율이 지금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조사기관의 데이터였고 언제적 조사였는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좀 예민한 시기여서요. 저희 방송을 예. 잘못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사는요. 22일부터 24일까지 네. 여론조사를 한 것이고 네. 오늘도 보도가 됐는데 네. 그 어디에서 여론조사를 했는가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알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네요. 예, 저희가 그러나 지금 분명히 확인하지 않은 저도 내용이기 말씀드리지만, 때문에요. 네네. 아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48.5대 네, 41.9로 알겠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프로그램 뉴스를 준비를 하면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대표님의 개인적인 그 내용이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니 준비한 내용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네.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확인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돼도 국민의당에서는 총리를 맡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내각 구성 자체에도 전혀 관여를 안 하실 생각인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겠다. 임명직 공직은 맡지 않는다라고 했고 네. 또 이것을 사전에 안철수 후보가 확정됐을 때 네. 선거운동 전에 둘이서 나눈 얘기이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발표했기 때문에 네. 저는 제 나이도 있고 네. 이제 그만해야죠. 네네. 그래서 혹시 관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네네. 오늘 우리 손학규 상임위원장께서도 국민의당이 총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네. 이런 의지를 밝혀서 네.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그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발표했습니다. 자, 대표님 혹시 방금 말씀하신 내각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고 만약에 당선됐을 경우에 이 말은 혹시 상황이다 뭐 이런 부분을 지적을 의식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신가요? 그러한 비난에 네. 제가 눈 깜짝할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네. 없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인 겁니다. 네. 그것을 너무나 모르는 그런 순진한 생각 가지고 그렇게 모르면서 대통령 하려고 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제가 임명직 공직에도 진출을 안 하지만은 네. 또 그런다고 제가 내각 구성에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쁘신 중에 오늘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바른정당이 원하는 것은 사실 한국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바른정당은 사실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고 중도의 온건층을 흡수하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요. 자신들이 박차고 나온 자유한국당과 동일시되거나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담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중도 보수의 또는 중도 개혁의 이미지가 있는 그리고 그런 가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과 함께 가기를 일단 원하는 거죠. 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박지원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광주, 전라, 호남 지역 지지율에 대해서 박 대표가 얘기한 부분이 저희가 준비한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호남 지역 지지율 부분은 이 내용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51.6%, 안철수 후보가 34.2%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이 데이터가 저희가 공식적으로 준비한 내용이고요. 전화 내용 중의 내용은 저희 프로그램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는 점, 확인을 아직 저희가 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보수의 어떤 마음과 입장을 대변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마음이 혹시 홍준표 후보 쪽으로 떠나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원인은 잠시 후에 짚어보고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변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좀 보수층이 지지하는 후보부터 보시겠는데요. 일단
이번 달 셋째 주와 넷째 주 일주일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셋째 주에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보수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10%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 지지율이. 네. 그리고 또 반면 홍준표 후보의 경우 역시 10%포인트 조금 넘게 지지율이 상승했는데요. 네. 이런 현상을 결과를 보자면은 보수층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거의 그대로 홍준표 후보 쪽으로 이동한 거 아니냐라는 네.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유가 그 실망감이 그 이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지금 흔들리는 보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안보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북관이나 어떤가, 안보관이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지난번 2차 TV 토론 때 물론 문재인 후보도 그런 안보관에서 상당히 많이 붙였긴 했지만 네. 안철수 후보가 햇볕 정책에 대해서 공과 가가 다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층, 지금 저 변화를 일으킨 보수층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인상을 준 것이 영향을 미치는데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제일 먼저 후보 단일화를 지금 제안하고 나선 바른정당, 정작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인 유승민 후보는 절대 나는 단일화 없이 혼자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존의 입장하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지금 이게 예. 결국은 결정은 후보가 하는 것이고 그 후보의 결정을 대다수 의원들은 존중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최종 결론은 후보의 외로운 결정을 당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막판 며칠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지, 그리고 또 성사되더라도 그게 지금 판도에 영향을 미칠지, 이게 궁금합니다. 우리 뉴스탑10 뉴스 전문가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동영 차장께 묻겠습니다. 자,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단일화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단일화는 오늘도 각 정당들, 단일화를 주장한 정당들이나 그것을 거부한 정당들이 얘기한 것처럼 4월 30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입니다. 29일이죠. 4월 30일이면 투표 용지가 기입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가능은 합니다. 단일화가 가능합니다. 저는 국민의당과 같이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것이 기존의 보수, 기존의 이 나라를 또는 실정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그런 이미지로 나간다면 상당히 어렵고 승리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단일화 협상이 연대하더라도 패배할 것이다 생각을 말씀해 주셨고, 손수호 변호사의 생각 듣겠습니다. 네. 저는 단일화 협상 결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결렬되지 않는다는 게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아예 공식적으로 그 협상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세 개 정당에서 모두 이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모두 그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공식적인 협상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설령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네. 대선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 정당의 지지율, 세 정당 후보의 지지율을 합한다 하더라도 네. 그게 그대로 다 더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탈표가 생기고 또 반대로 실망한 그 일부 지지자들은 또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단일화 협상이 어렵사리 성사된다 하더라도 대선 승리는 여전히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두 분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또 1대1대1, 아니, 1+1+1+가 3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서정보 편집장의 얘기 듣겠습니다. 예, 저도 그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상적으로 본다면 이 3당이 단일화한다면 저는 박빙의 승부는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3당의 지지층들은 보수 진보, 그리고 영남 호남, 그리고 나이 드신 분과 이 젊은 층, 이렇게 모든 세대를 사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 짧은 기간에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뭔가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시간도 부족하고 그만큼 비전도 없고 어떤 세력도 없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는 단일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또는 화학적으로 작용을 해서 합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주셨고요. 심정숙 차장의 얘기 듣겠습니다.
네, 저도 단일화가 역대 모든 선거에선 있었지만 이번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그 각 당에 지금 국민의당, 바른당, 그다음에 한국당의 지금 상황을 한번 실제 정말로 후보들은 완주한다고 하지만 물밑에서는 뭔가 협상이 있을까 하고 그 취재를 직접 해봤는데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승민, 홍준표 두 사람이 사퇴하라는 입장입니다. 안철수가 후보할 테니까 협상이고 멀고 없이 그냥 너는 사퇴하라는 입장에 오히려 가깝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이합집산입니다.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 지금 33명인데 그중에 상당 부분 일부는 이미 한국당으로 다시 복귀할 움직임까지 있다고 합니다. 복귀할 의사까지 전할 정도인 분들이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목말라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유승민 후보는 또 완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일화를 가장 추진하고 있는 바른정당의 사정이 정말 이렇게 약간은 각계약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합집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렇게 분열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당 계산은 이렇습니다. 차라리 문재인이 되는 게 낫다. 그러면 다음 어쨌든 대선이 끝난 다음에 원내 일당이 됩니다. 그렇죠. 원내 일당으로 강한 야당으로 남으면 우리한테 언젠간 기회가 온다, 이런 계산이기 때문에 네. 유승민 오든 말든 상관없다. 유승민 그리고 원래는 보수 후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당으로 들어와라, 이런 입장인데, 만약에 정 안 들어오고 싶으면 오지 마라, 이런 기류가 지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 새 주체 중 어느 당도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네. 단일화가 굉장히 이번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일반 시청자들 그리고 유권자들께서는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식사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